네, 안녕하세요. 코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리뷰는 K2V-Tune, A Workload Aware Configuration Tuning for RocksDB라는 제목의 논문 소스 코드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1월에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라는 JCR 상위 10% 이내 저널에 퍼블리시 됐습니다. K2V2를 구동하는 데 앞서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라이프라인스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파이토치랑 파이썬은 이제 아래와 다음과 같은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맥 라이브러리도 필요한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방법대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퀵스타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주 실행 파일은 main.py이며 파서의 정보는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 실행 방법은 main.sh라는 이제 배시 파일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main.s 배시 파일에는 이제 train과 eval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구현을 했고요. 이제 train은 이제 모델을 이제 처음 학습하는 그런 모드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고, eval은 이제 이미 학습돼서 모델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뒤에 이제 최적화 부분만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만 돌리려고 할 때 그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시 파일에 이제 이러한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하면 되고 혹은 아래와 같은 코드로 이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파라미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세팅으로 이제 본 논문의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 실행 파일인 main.py부터 이제 좀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서들 사용되는 파서들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로그나 이제 모델을 저장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깅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되는 파일의 이제 경로들이고요. 이제 데이터 아래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디렉토리 구성이 있고요. 이제 이거에 맞춰서 좀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인 파일에서는 우선은 이제 row nops라는 이제 변수를 선언해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nops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사용되는 롭들을 어, 딕셔너리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탑 K라는 것은 제가 이제 논문에서 어떤 비교 실험을 위해서 상위 몇 개의 논만을 사용해서 실험한 세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코드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널 매트릭스랑 익스터널 매트릭스를 이제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이제 이미 옵저브드한 워크로드들의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터널 패스 아래 어떤 CSV 파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불러와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노비라는 어떤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 노비라는 클래스는 이제 모델즈 아래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파일 내에서 노비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돼 있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이제 변수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적절히 노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함수들이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널 매트릭스나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클래스 안에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슷한 워크로드를 찾는 이제 워크로드 매핑 단계입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할 때 시뮬러 워크라는 옵션을 따로 파서로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이제 get Euclidean distance 이 스텝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get Euclidean distance는 이제 모델즈 아래 steps.py 파일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타겟 워크로드랑 비슷한 워크로드를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밀러 워크로드 인덱스를 이제 여기
저장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워크로드 매핑 단계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configuration recommendation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찾은 시밀러 워크로드를 가지고 그 시밀러 워크로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좀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제 스플릿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좀 스케일링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 데이터랑 스케일 데이터는 앞에 이 nopes.py에 이제 nop 클래스 안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룩업 테이블을 이제 구하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이제 탑 K가 있으면 좀 다르게 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처리가 되어 있고,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학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실행을 튜닝 세션이 진행이 됨으로써 이제 어떤 룩업 테이블을 좀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장된 파일이 없다면 이제 새롭게 셋을 해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높 클래스 안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을 이제 학습을 하거나 혹은 있다면 이제 호출해서 좀 불러오는 과정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변수가 있진 않고요. 이제 롭스 안에 어떤 매개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룩업 테이블이라는 변수 안에 이제 저장이 돼서 클래스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트백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룩업 테이블을 호출해 왔다면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노트를 이제 벡터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 set 노트백 함수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트니스 펑션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피트니스 펑션은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고 여기서는 이제 train fitness func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steps.py 선언이 되어 있고요. 네, 트레인 피트니스 펑션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모델을, 그러니까 예측 모델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정의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딥러닝 모델들은 모두 이제 이러한 락스DB 데이터셋이라는 커스텀에서 만든 이 데이터셋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좀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 구간입니다. 이 싱글렛이나 이제 인코더 RNN, 뭐 GR 유닛, 뭐 어텐션 이것들은 모두 이제 이 네트워크 안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제 저희가 이제 딥러닝 모델들을 이렇게 구축을 하였고, 이제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예측 모델을 쌓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이제 이 트레인인지 아니면 에발 모드인지에 따라서 트레인이라면 이제 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로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 트레인이랑 밸리드 또한 이제 이 train.py 파일에서 따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하고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 모두 이제 여기서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하면서 이제 가중치도 같이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model.save라는 이제 폴더가 만들었을 때 그 하위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측 모델들을 모두 이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호출을 해오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호출을 해오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 모델의 성능을 좀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R2 스코어나 아니면 PCC나 CI를 통해서 이 예측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측 모델 학습까지 모두가 끝난 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부분 179번째 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함수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또 실험을 해야 돼서 이제 좀 GA 모드랑 스맥 모드랑 나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걔 ATTR로 좀 구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도 이제 이 steps.py 파일에 있고요. 이제 GA 옵티마이제이션이냐, 혹은, 어,
스맥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근데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사용한 방법은 이제 이 GA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제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이제 좀 다음에 이제 평가할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찾는 과정이고, 이때 스코어 펑션도 이제, 여기서 최적화하는 매트릭스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좀 멀티플이기 때문에 좀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좀 스칼라리제이션을 해주는 어떤 스코어 펑션을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의 플로우를 따라서 결과 최적의 컨피규레이션을 찾고, 잠시만요. 최적의 컨피규레이션을 찾고, 여기서는 이제 락스DB를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DB벤치를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커맨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과정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GA 옵티마이제이션은 최종적으로 이제 DB벤치를 바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커맨드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보는 어떤 엑스벤치라는 함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벤치마크 잠시만요. 음, 벤치마크라는 이제 파일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하게 되고 어떤 IP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첨부를 여기 깃허브에 업로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구현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얻어진 이 커맨드 라인을 이제 락스데비를 실제로 실행하는 이제 서버로 좀 통신을 해주는 뭐 SSH 통신을 통해서 어떤 명령어를 전달해줘서 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다시 뭐 출력하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좀 자유롭게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큰 틀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드를 직접 구현을 해보실 경우에 한번 라인 투 라인으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좀 해석을 해보시고, 만약에 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이슈 부분에서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해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